네, 안녕하세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고트 수학 원장이자 이 짱티 수학의 시초죠. 예, 제 이름이 장정수라서 이제 짱티 수학이고요. 이 수학을 가르치는 장정수입니다. 일단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 많이 찾아보셔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 학원에서는 이제 수업이 진행되며,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 고등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거쳐가지고 이제 대입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하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이제 입시가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일단은 제 소개 먼저 하자면, 일단 뭐 온라인이 아닌 현장 강의로 수업을 할 거다. 뭐 온라인 강의도 병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찍어서 올리면은 이제 복습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미리 선행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뭐 두 가지를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의 가장 장점은 이제 개별 맞춤 수업이죠. 이제 일방적으로 제가 수업을 해서 자, 애들 알겠지? 이런 수업 제가 한 10년 동안 해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20명 수업을 들으면 그 안에서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쫓아오는 애들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20명의 5분의 1이면 4명이죠. 그럼 나머지 16명의 학생들은 그냥 저냥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생각한 게 개별 맞춤 수업이고요. 이 학생 개개인별로 취약점도 다르고 오답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 입력을 해가지고 이 오답 유사 문항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오답 취약한 문항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학원에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드는 올바른 수학 공부란 해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이 고등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2022 개정교육 및 입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 다음 고등, 중등, 내신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재 고1이 준비해야 되는 것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대입 첫 시작이죠.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는 거는 이 수시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인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이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기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학생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학생의 기본사항, 인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수상경력이 이제 대부분 조금 무의미해졌죠. 그리고 출결사항이 그래서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석이나 이제 지각이랑 결과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가장 없는 게 좋아요.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결석하면 임마 왜 이제 진단서 끊어와 막 이래서 넘어가고 했거든요, 변결로. 혹은 이제 늦게 오면은 한 대 맞고 이제 넘어가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각이면 바로 지각 처리됩니다. 모든 수업 과목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업 과목에 절대로 지각하셔서는 안 돼요. 지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창체 활동, 자유학기 활동 사항. 이거는 사실은 이제 자유학기는 고등학생들에게 해당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상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독서는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독서 기록도 조금 무산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독서 기록과 수상 경력이 너무 뻥튀기 돼서 오는 애들이 많아서 이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보고자 하는 학생부에서 이 두 가지가 너무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조금 잘 안 보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점점 빼겠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몰아주기식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활동 발달사항, 교과학습 발달사항이라고 해서 이 교과목 원점수랑 과목 평균, 성취도, 석차 등급, 그 다음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밖에 없거든요. 발달 상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교과목에 몇 등급인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이 몇 점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성취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보여지는 A부터 2등급이랑, 그 다음에 이제 뭐 공통수학 상하, 이런 거는 이제 저기 등급이 표기가 되죠. 뭐 수원, 수토 이런 거 다 등급 표기 되잖아요. 이런 수학 과목들에 대해서 진로 선택 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이 등급이 표기가 되는데, 이 등급이 좋은 등급일수록, 그러니까 9등급이 좋은 게 아니죠. 1등급이 제일 좋은 겁니다.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낮게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 의견이나, 이거 선생님들이 쓰는 거죠. 이 수시로 관찰했을 때 누가 기록한 학생들의 행동 특성, 이 교과목 선생님들이 가끔 써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어떨 때 이런 거 써주냐면, 이제 예를 들어 수학 선생님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제 뭐 방정식을 배우고 있는데, 이 디오판토스라는 방정식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번 누가 조사해서 발표해봐라,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넌지시 할 수 있거든요. 이 부정방정식의 시초가 무엇인지, 이 디오판토스가 누구인지 뭐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누가 한번 발표해볼래 하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교과목에 써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해오면은 뭐 써줄게 이러면 가급적 모두 다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대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수상 경력이랑 이제 독서 상황 등을 이제 조금씩 배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되게 중요해질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부 주요 항목 적용 사항인데, 뭐 교과 활동, 종합 의견, 자동 봉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수상 경력이랑 독서 활동은 이제 대인 미반영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뭐 어느 정도는 해두시고, 이제 한 학기당 수상 경력이 보통 하나밖에 올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반영으로 써놨는데, 요거보다 이제 나머지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 전국연합평가 성적표를 하나 올려놨는데, 수능 성적표랑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전국연합평가 성적표는 이제 원점수가 표기가 되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는 똑같은데 학급 석차랑 이제 학교 석차가 표기가 돼요. 이 다른 그 평가원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수능 성적표는 이런 게 표기가 안 되거든요. 백분이랑 등급이랑 표준 점수만 표기되는 게 수능 성적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력평가 성적이 이제 시험 후에, 그러니까 3월 28일 날 여러분들 2024년 3월 28일 날 첫 모의고사를 보죠. 뭐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이제 가지는 의미랑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지는 의미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자, 고3이라면 일단 수능에 이제 시작이 되는 고등학교 3학년의 첫 모의고사예요.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더 덜 신경 썼다면 3학년 때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3학년 때부터 모든 모의고사들은 모든 게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뿐더러 그 모의고사들 기출되는 것들이 이제 소중한 한 문제 한 문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고요.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봐봤고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신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1년 동안 배우는 과목들이 수학만 해도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학 상하는 중학교 때 많이 공부하고 올라왔죠. 근데 이제 수학 원투, 그 다음에 뭐 미적분, 확통, 기하 이런 것들은 공부 많이 하고 온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1학년 때 내신 준비 안 하고 수원수투, 확통, 미적 한다? 그것도 좀 무리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 본격적으로 내신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덜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보는 3월 28일 중학교 모의고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성적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학교 석차랑 반 등수잖아요. 자기가 반에서 몇 등이나 할 수 있는지, 혹은 학교에서 전교 몇 등 정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기 전에 내가 몇 등급이 될까? 200명이 있으면 8명 안에 들어야 1등급인데 내가 8명 안에 들을 수 있을까? 나랑 비슷한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는 애들이 많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애들은 뭐 시험을 찍고 자서 나보다 못 봤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여러분들이 이제 학급 석차나 전교 석차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성적표거든요. 전국연합평가가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그래서 3월 28일 날 보는 이 고1 모의고사, 특히 삼성고 학생들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5회분 풀었잖아요. 학교시험 대비한다고, 자원고사 대비한다고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중앙고, 천안고, 설화고, 불당고, 월봉고, 뭐 업성고, 신당고, 북일여고, 복자여고, 뭐 북일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무시하기 마련인데 잘 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는 공통수학 원투랑 그 다음 확통미적 기하 중에 선택 하나를 보죠. 근데 이제 바뀌는 수능에서는,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대수랑 미적분어리랑 확률과 통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대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학 원이랑 똑같아요.
자, 미적분 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학 2랑 똑같아요. 확률과 통계는 선택 과목의 확률과 통계랑 똑같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문과에서 뭐 상위권까지 포함을 했을 때 뭐 극상위권 애들은 미적분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수학 1, 2랑 확률과 통계를 대부분 볼 거란 말이죠.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수능을 봤을 때 미적분의 난이도랑 확통과 기하의 난이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확통을 예를 들어서 뭐 30분 안에 푼다면 미적분은 거의 45분, 50분 요 정도 시간을 들여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적분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대부분 미적분을 봤는데 이제 확통을 본 학생들보다 확실히 불리했겠죠. 원점수에서는. 근데 표준점수에서는 또 몰라요. 그거는 이제 성적표를 까봐야 아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다 무의미해졌다는 거예요. 문과든 이과든 전부 다 우리가 공통 과목으로 수학을 보겠다. 이 말은 이 문과 애들이 상대적으로 이과 애들보다 수능을 못 볼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문과 상위권 애들 어쨌든 이 대수랑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다 잘해요. 문제가 미적분과 기하였지 이 세 과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문과 애들을 죽이고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 그럼 탄핵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적당히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현행과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그러면 이과 상위권 애들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학별 고사죠. 여러분들이 수시나 정시에서 지금은 수시에서밖에 대학별 고사를 보지 않아요. 내가 서울대 공대를 일반 전형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현재 그 수학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려대 같은 경우도 논술 전형이 없었다가 다시 생겨났죠. 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수능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그럼 내가 수능은 어차피 대수랑 미적분 원이랑 확률과 통계만 볼 건데 굳이 이 미적분 2랑 기하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항상 그런 애들한테 똑같이 얘기해요. 그럼 너는 겨우 인서울을 하겠구나. 아니면 니네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가겠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제발 하지 말고 선생님 시키는 거를 다 하세요. 다 하고 나서도 시간이 충분히 남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수학의 양이 불과 5, 6년 전 공부했던 양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못하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덕목이죠. 해야 할 어떤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까? 제발 시간 없다는 핑계 좀 그만 대세요. 알겠죠? 자, 자소서,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점차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현재 2024학년도에서부터 자소서가 없어졌어요. 교사 추천서는 그 작년부터 없어졌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뭐 수상 경력이 작년부터 미반영, 그 다음 독서 활동도 이제 미반영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시 여기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학 입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바로 수시랑 정시죠. 이 수시를 보시면 알다시피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 3월 이제 3학년 때 9월 모의평가 직후에 바로 원서 접수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학생부 교과 전형, 비교과 전형 이게 종합 전형이에요. 그다음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인데 이제 특목고 학생들을 빼면 이제 특기자 전형은 사실 조금 무의미하고요. 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 중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이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에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으로 뽑는 어떤 고려대 정도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뭐 연대나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고교별로 차이가 나는 거를 어느 정도 대학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절대 평가로 이제 뭐 정량 평가를 보는 교과 전형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선평가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준비를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죠. 이제 뭐 최저학력 기준이 종합 전형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입을 준비할 때는 내가 수시로 갈 수 있는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모의고사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게 더 나은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신이 만약에 좋더라도 그 대학의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내신이 좋은데 수능을 못 봐? 그러면 그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밖에 대학을 못 가요. 대부분 애들이. 뭐 체제를 못 맞춰서가 아니라 내가 겪어본 바로는 그래요.
왜냐면 애들이 하나만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면 이것만 준비한다 그래서 선생님 더 시간이 많으니까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이 결국은 끝에 가서 빛을 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의대 가고 싶고 뭐 서울대 가고 싶고 연대 가고 싶고 뭐 고대 가고 싶고 다 알겠거든요. 그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 1학년 학생들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지금 2, 3학년 학생들도 늦진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지금부터 정리해가지고 지금에서라도 해서 어느 정도 준비해 놓은 상황이랑 난 뭐 정시 파이터들 있잖아요. 나 진짜 정시 파이터들 참 한심한 게 이 정시 파이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냥 내신 준비를 하세요. 걔네들이 꼭 이제 재수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역시 내신을 공부했었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3학년 때 내신도 중요하거든요. 1학년, 2학년 때 내가 내신을 못 봤다고 해서 이 3학년 내신이 안 좋다고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이 8등급인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8등급은 아닌데요. 한 과목이 8등급인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포항공대 갔어요, 결국은.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아, 얘는 정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성공을 이루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학원에서는 이런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제 개념서로 준비를 하고요. 이제 항상 내가 이제 애들 가르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니? 이런 문제를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유형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제한 범위 내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른 채 맨날 그냥 문제만 풀어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그 구술 테스트로 물어보는 문제들을 좀 넣어놨어요, 개념서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인수분해는 할 줄 알거든요. 근데 인수분해가 뭐야? 한 다항식을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요. 이런 얘기를 못해요. 자, 미분 할 줄 알거든요. 3x제곱 미분하면 6x는 거? 그럼 미분이 뭐야?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기울기요. 이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수학이라는 건 개념으로부터 시작하는 학문인데 이 정의랑 정리는 몽땅 다 외워야 돼요.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수업하면 definition, 그다음 theorem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쓰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일단 정의랑 정리는 몽땅 다 외우고 그거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문항들을 풀 수 있을 때 그거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문제풀이에요. 근데 인수분해가 뭔지도 몰라. 곱셈 공식도 헷갈려. 그 다음에 함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함수의 대응관계에 따라 분류가 뭐니?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개념부터 확실하게 숙지한 후 그 개념의 바탕이 되는 문제들을 완벽하게 익힌 후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선생님 학원에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제 요번에 겨울방학 때 들었던 학생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인데 뭐 15개 중에 5개 맞았다. 뭐 4개 중에 3개 맞았다. 이렇게 유형별로 적어놨죠. 이 유형학습이 일단 가장 기본이에요, 사실은. 이 유형학습으로부터 이제 오답 유사과제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취약점이 학생들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수학 걱정하지 마세요. 믿고 따라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학교 내신 보면은 다 있어요. 이 불당이와 달봉이가 2차 방정식. 이 기출문제거든요. 사실 월봉고 기출문제예요. 저작권 때문에 지웠고요.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 갖고 있고 이 문항과 이제 유사하게 잘 봐요. 이 달봉이와 불당이가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려고 했는데 잘못 보고 풀어서 이거를 얻었고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이거를 얻었다. 원래 방정식의 두 근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여러 문제집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똑같아요. 이거는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 이렇게 얻었고 상수항 잘못 보고 풀었다.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이 유사 문항을 확실하게 제공해 줄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자, 뭐 이거는 계산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ABC를 만족시킬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 자, 세변의 길이가 이 인수분해꼴을 만족시킬 때 어떤 삼각형이냐? 똑같죠,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풀 수 있으면 그거를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를 시켜서 선생님이 준비를 시킬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이 웬만한 인간 강사보다 잘 가르쳐요. 선생님이 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H 모씨보다 제가 더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한테 배웠던 학생들의 반응이요. 이 타 선생님과 비교했을 때 현재 담임 선생님의 장단점은 무엇이냐. 뭐 매우 똑똑하다, 문제 설명을 잘하신다, 기억력이 매우 좋다.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성적이나
그 다음에 뭐 과제를 언제 안 해왔고 이런 거 되게 잘 기억하거든요. 항상 문제를 쉽게 말한다? 선생님 디스하는 것 같은데요? 숙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멘탈이 꺾인다. 조금 공부 안 하는 애들한테 디스 많이 해요. 언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수록.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자기가 되게 뭔가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고3 전국에 40만 명이거든요. 그중 한 명일 뿐이에요. 자, 자기가 못하면 집에 못 간대요. 알겠죠? 선생님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요. 뭐 선생님 해주는 얘기가 재밌다고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자, 질문을 적게 받는다. 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서 풀어야만 그 문제를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느냐. 뭐 3박 4일 생각해도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그 정도 생각하라고 안 할게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 뭐 길면 30분, 짧으면 15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알겠죠? 쌤이 하는 대로 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만큼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 네,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타협하길 바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오길 바랍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완전 학원도 잘 안 나오고 말도 더럽게 안 들었는데 누구였지? 맘 같아서 확 내쫓고 싶으셨겠지만 여자애 같아요. 끝까지 저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잘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열심히 좀 한 것 같아요. 네, 내 기억에 나는 학생이 있어요. 이화여대 간 학생인데 쌤한테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면 알바 시켜주세요. 자, 질문 많이 받아주세요. 학생 자존감 높여주세요. 너희가 내 자존감을 높여줘라. 숙제를 지금 20% 10%만이라도 줄여주세요. 자, 숙제 많이 줄였습니다. 이때 50% 줄였어요. 50%. 왜냐면은 이때는 많은 양을 시켜서 애들이 정말 다 모든 애들이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욕심을 낮췄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숙제가 적은 건 아니겠지만 개개인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낼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제 고트 수학학원 이 수학을 가르치는 장정수 선생님의 약간의 설명회를 들었고요. 이 천안시내에 있는 학생들 여기 위치가 이제 신불당동 롯데시네마 건물 5층이거든요. 언제든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바라고요. 뭐 아까 여기 맨 처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학원 전화번호 여기 있죠. 이 주소 여기 있죠. 고트 수학학원 검색하면 나오고 짱티 수학 검색해도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게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천안에서 선생님만큼 오래 잘 가르치고 많이 아는 선생님이 있을까? 이 실전 모의고사 나만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가끔 들거든요. 예. 원래 처음에 천안에서 선생님이 10몇 년 전에 수업을 했을 때는요. 선생님들이 진짜 뭐 고등학생들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이 없었어요. 예.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떤 깊이를 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 아직 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해줄 테니까 믿고 따라오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누구든 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학원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상 장정수였습니다.